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하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드릴게요. 그 주택임대사업자 관련된 부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현업에서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 10년을 유지해야 됩니까?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 10년 동안 못 팔아요? 이 질문이 좀 제일 많아요. 근데 제가 온라인상에서도 이렇게 보면 네이버형이나 뭐 이렇게 조회해보면 그렇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실제로 못 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는 거랑 그 다음에 임대 등록을 하는 건 다른 의미예요. 임대 등록을 한다는 의미는 다른 의미예요. 자, 제가 이제 그림을 잠깐 좀 보여드리면 주택임대사업자라는 건 주택임대사업자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임대등록. 그림에 보시면,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신청이잖아요. 사업자 등록증 신청은 국세청에 하는 거죠. 홈택스에 들어가서 하시면 되고요. 예, 제가 주택임대사업자 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올려드린 적 있잖아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대등록은, 관할 소재지, 주택과에서 하는 겁니다. 주택과에다가 임대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임대 등록을 해서 이제 등록사업자라고 하는 보통 표현을 하는데 임대 등록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는 거죠. 임대 등록을 왜 하냐? 임대 등록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선택이니까. 그런데 이제 법에서 정한 날짜 내에는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거는 임대 등록을 하는 건 제가 선택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임대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10년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내용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따가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주택임대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신청을 하는 거고, 임대등록은 관할구청 주택과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하면 된다. 오피스텔 분양을 받았습니다. 자, 오피스텔 분양받으면 보통 중도금 대출 받고 잔금까지 계속 시간이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중도금 대출을 받는다는 거는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서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대한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서 중도금 대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잔금을 할 때가 돼서 잔금 대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잔금 대출 시에 이제 잔금 대출하면서 중도금 대출을 밀어내면서 잔금 대출을 하는 거죠. 이때 등기를 하잖아요. 등기. 자, 이 등기하는 시점에 주택으로 갈 건지 일반 임대로 갈 건지를 보통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주택으로 임대를 놓는 경우예요. 주택으로 임대를 놓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세제 혜택이 있어요. 어떤 세제 혜택이냐? 취득세 85% 감면된다. 그 내용인데 그런 내용들 때문에 주택 임대를 하고 임대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임대 등록한 거랑 주택임대 사업자 내는 게 다르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 일단은 국세청에서 보면 사업자 등록 신청은 사업자 등록만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 아니다. 민간임대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거에 있어서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 신청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다 했죠. 이거 선택사항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국가법령 정보센터에서 이 법을 해보면 임대사업자 등록, 여기 시군구청장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여기에다가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이거 이제 10년짜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임대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10년 동안 못 판다.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임대사업자가 뭐냐라는 부분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렌트홈이라고 있습니다. 렌트홈. 이 렌트홈이 주택과에 안 가시고 렌트홈에서 신청을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무엇이냐 쭉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오피스텔 얘기하는 건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10년이라고 써있죠, 여기? 10년인 거예요. 2023년도 10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등록 절차 안내가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온라인에서 하게 되면 렌트홈 가입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증, 임대사업자 등록증, 주택임대사업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임대 등록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받고 그 다음에 홈택스로 가서 사업자, 면세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면세사업자니까 등록증을 발급받는다. 이 형태가 있고 아니면 직접 방문을 해서 지자체 주택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택과에 방문을 해서 주택과에서 이제 보통 분양계약서나 뭐 매매계약서 이런 걸 갖고 가면 여기서 이제 그 발급을 해줘요. 그럼 그 발급받은 걸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발급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등록임대주택은 의무기간 10년 동안 임대하여야 하고 말소 신청할 수 없다. 개인사정으로 말소 신청할 때 이거는 개인사정 말소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말소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임대사업자 말소라는 요건이 좀 있거든요. 자,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현업에서만 보면 임대사업자 모두에 등록하는 기간 동안 취득하지 않는 경우 이 날짜가 있는데 등록한 이후로 제가 알기로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30일. 예전에 이게 60일이었는데 30일 안에 등록을 안 했다. 그럼 말소하라 이 뜻이에요. 말소하라는 게 아니라 등록 신청한 경우 이게 전부 또는 말소해야 된다 이런 뜻인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어떤 내용이 있냐 토건양수도라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네. 자, 여기 이제 중간에 보면은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포괄량수도로 이렇게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말소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말소 신청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말소가 가능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등록 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는 뜻인데 등록 뭐 임대료 증액 사항 제한을 받습니다. 이거는 뭐 5% 이상 인상이 안 돼요. 무조건입니다. 근데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에 무조건 임대료 5%밖에 인상 못하냐 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임대 등록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바뀐 경우에는 현 시세에 맞춰서 임차료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때도 뭐 5% 이상 인상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나중에 한번 설명 또 드릴 때가 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제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 임대 등록을 하는 목적은 제일 큰 게 이겁니다. 취득세 감면 요건이 있어요. 취득세 감면 요건. 이게 이제 85%까지 감면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단일세율이잖아요. 그래서 취득세가 단일세율로 되어 있는데 뭐 어떻게 되냐면은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분양가가 1억 원이에요. 1억 원이면은 4.6%가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취득세가 4.6%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85%를 감면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15%만 내니까 금액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대 등록을 하고 이거는 여기 써있죠. 이제 세제 지원 요건이 이렇게 있는데 공동주택 같은 거 신축, 오피스텔도 포함이에요. 여기 최초 분양한 경우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취득일로 60일이었네요. 한 달이 아니라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청 혜택은 이때까지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재산세도 감면돼요. 이렇게 전용 면적이 작은 경우에는 이렇게 면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75% 감면이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고 세제 혜택 중에서 뭐 이게 금액이 크진 않지만 이런 세제 혜택들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임대사업자 임대 등록을 한 경우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팔잖아요. 양도세율이 중과 배제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주택세에서 빠진다고 보셔도 돼요. 요게 이제 또 큰 혜택인 거예요. 예전에 이제 4년차, 8년차 이렇게 두 가지 이제 임대사업자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 무조건 10년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걸 판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주택수 배제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주택수 배제되는 부분도 나중에 한번 또 깊이 설명을 좀 드릴 때가 있을 것 같네요. 대신, 자, 의무사항이 있어요. 의무사항. 의무를 하지 않으면 이게 좀 내용이 과태료가 되게 커요. 임대사업자 설명, 임대 등록이 돼 있다는 거 설명하라는 얘기. 이거는 보통 부동산에서 합니다. 이거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를 해요. 임대인이 과태료를 내는 거예요. 보통은 부동산에서 임대등록 사업자 같은 경우는 등기사항 증명서 상에 부기등기라고 해서 임대등록되어 있는 집이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보고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보통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대요. 이거 구청에 신고해야 되거든요.
매번 구청 구주택가에다가 임차인 바뀔 때마다 신고해야 되는데 이 표준임대 계약서 안 썼대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실제로 요거 봤어요. 과태료 내시는 분 봤거든요. 계약 신고 의무 때문에 과태료 내는 걸 좀 많이 봤어요. 이게 임차인이 바뀌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임대료라든지 임대 기간이라든지 계약 내용에 대해서 이걸 신고하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원래는 여기 보시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요것들을 정리해 놓은 게 지금 요 의무사항들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게 오히려 더 편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들이 임대료 징액 상한이라는 게 있다. 이거 5% 범위에서 못 올리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올렸대요. 그럼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과태료 굉장히 세죠. 그러니까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임대등록사업자는 임차인이 바뀌든 말든 상관없이 1년에 한 번씩 5%밖에 인상이 안 돼요. 그런데 임대등록을 하지 않고 나는 그냥 주택임대사업자만 냈대요. 그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바뀔 경우에 현 시세에 맞춰서 임대료 상한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바뀌어도 5% 이상 인상이 안 된다. 이런 불이익이 좀 있는 거죠. 시세가 많이 올랐는데, 이제 이런 거 사실 되게 많거든요.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아가지고 입주를 했는데, 갑자기 물량이 확 쏟아져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월세가 싸게 책정이 돼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1,100 정도의 시세, 지금 현 시점에서 1,100 정도의 시세인데, 최초에 1,070에 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하필 이 집이 임대등록 사업자예요. 그러면 다른 경우는 임대등록을 안 했으면은 1,100으로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070에 5%밖에 인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35,000원 플러스 알파 정도로만 올릴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증액상한 문제 부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취득세를 감면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해라 이런 뜻, 감안해라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나오죠. 여기 임대 의무 기간 10년 중에 그러니까 등록 임대를 임대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다. 무단이 아닌 경우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드렸던 포괄 양수도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 뜻인 거죠. 이런 경우에도 요거 준수 10년 동안 만약에 포괄 양수도를 팔지 않고 임대를 팔아서 넘겼다. 이럴 경우에 과태료 3,000만 원 나옵니다. 이게 실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임대사업자가 이래서 어려운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고요. 자, 보증 의무가 있는데 이거 참 문제 부분 또 하나요. 임대료 보증 의무인데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가입해야 된다. 임대 사업자는 가입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현업에서는 임차인이 가입하기도 하고 임대인이 가입하기도 합니다. 자, 임차인이 그러니까 가입하게 되면 그 보증 수수료를 임대인이 100%다 지급해야 돼요.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가입을 했다. 그러면은 보증료의 뭐 75%는 임대인이 내고 수수료의 75%는 임대인이 내고 25%는 임차인이 내겠죠.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보증금의 10% 해당되는 과태료가 나온답니다. 상한은 3,000만 원까지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를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냐. 이게 참 문제인 부분이 보증료의 보증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그러니까 보증에 가입해야 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내려서 보면 여러 가지 설명들이 쭉 있는데, 이렇게 쭉 볼 수 있어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이 있어요. 이 부분도 임대인들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여기 이제 신설을 하게 된 거예요. 2021년도에.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 어떤 거냐면, 시세가 바뀐단 말이에요. 항상 전세보증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세가 계속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세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많이 떨어졌어요. 처음에 계약을 했을 때에 비해서 떨어졌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보증보험이라는 게 허그나 HF나 서울보증에서 보증서가 발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거를 구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보증서가 발급이 안 된대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 지금 법 조항대로 한다면 보증보험이 여기서는 가입해야 된다고 했는데 보증보험을 가입을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막 새로운 범법자들을 많이 만든다. 이런 얘기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조항을 신설하게 됩니다. 2021년도 9월 달에 신설하는데 임차인이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동의한 경우 안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이 보증회사에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임차인이 했대요. 그리고 보증수수료를 전액을 임차인한테 지급을 했대요. 임대인이. 이런 경우도 가능한 거예요. 자, 어쨌든 요 몇 가지 사항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의무사항으로 돌아가면 자, 이런 그 보증보험 보증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도 이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등록 사업자의 혜택도 있고 의무사항도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임대등록 사업자 관련된 설명을 드릴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사업자만 내는 경우에는 10년을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신 취득세는 당연히 다 내야겠죠. 이런 경우는 85% 감면을 못 받는 거예요. 임대사업자만,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 주택임대사업자만 신청하는 경우, 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에 해당되는 거인 경우에는 85% 감면이 안 되고, 취득세, 오피스의 경우에는 4.6% 전체를 다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등록에 관련된 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내용이 좀 복잡해요. 사실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저희 사례 중에서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내용 중에 가장 질문이 많았던 내용을 제가 설명드린 거거든요. 추가로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